명가유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가늘고 작다 해도 열매는 맺힌다. 이런 뜻인데요. 외형이 허술하다 할지라도 내면은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을 보며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머리며 얼굴을 단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보기도 하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열심히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 어쩌면 내면의 모습, 내가 키우는 인생의 열매는 아닐까요? (11월 19일) 화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일어나 시작을 해봤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보온 유지 잘 하시면서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네요. 일어나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노래 또 방송 들으시면서 제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조승우가 출연한 영화 고고칠령은 1970년대가 배경입니다. 그룹 사운드 데블스의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국내 최초 고고 클럽인 닐바나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자정이면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청춘 남녀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이런 곳에서 젊음을 발산했죠. 야간 통행 금지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에 시작된 영화 속 얘기에 그치지 않는 엄연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미 군정 포고 1호에 의해서 서울과 인천이 그 대상 지역이었는데요. 역사 속 오늘 야간 통행금지 법안을 국회가 건의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만나보시죠. 정부는 6.25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4월 내무부 고시 195호로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면서 통금 규정을 만듭니다. 안보가 불안해서 치안을 유지를 하려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에서였죠. 통금 해제는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야간 활동 금지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였죠. 1988년에 열릴 서울올림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1년 역사 속 오늘, 여야는 이른 시일 안에 접적지역과 해안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기로 합니다. 합의하는 형식이었지만은 사실은 여당이 주도했습니다.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19층 중식당에서 중진회동이 시작되자 통금 해제안을
갑자기 꺼내죠. 이견이 없어 4분 만에 논의는 끝났습니다. 당정이 여러 차례 협의를 마친 뒤라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당시 신문은 통금 해제 이후를 불안해하는 제목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길어질 밤, 기대와 걱정, 청소년 선도 어려워져, 남편 귀가 늦을까 걱정이다. 범죄가 늘지 않고 시민 귀가가 오히려 빨라졌다는 제주와 충북의 사례를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그런 기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야간 통금은 1982년 1월 5일 0시에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들어본 곡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국가 비상사태나 미성년자 안전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보호적인 성격의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36년 동안 시행된 우리나라의 야간 통행 금지 제도는 일제에 의해 탄생한 게 답습이 되면서 식민지, 미군정, 전쟁 이후 분단 상황, 군부 독재 등의 상황으로 계속됐습니다. 냉전체제 안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불가피하게 도입된 이후에 점차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와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이데올로기 통제의 기제로 변형이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듣고 계세요. 록향님께서 출첵합니다. 일어나 들으며 다시 잠자리에 바깥 바람 소리가 매섭네요. 하셨어요. 밤새 고생 많으셨네요. 록향님. 편안하게 어제는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바람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바람만 덜 불어도 추위를 덜 느끼는 저인데 어찌됐든 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니까 계절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 보자고요. 그리고 조혜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국민TV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내자고요. 하시면서 좌절하지 않기, 냉소하지 않기, 절대 포기하지 않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마 응원차 이런 글을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우리 국민TV 조합원분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인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조합원 한마당 행사 때 한 분 한 분 뵈면서도 느꼈고 그러면서 든 생각은 이 공정언론, 공정방송을 향한 그 마음을 지닌 분들이 이 국민TV를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왜냐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말이죠.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오늘도 힘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조혜님도 그러시길 바랄게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지만은 처음부터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되던 1901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로 불리는 사이 영이 받은 연봉은 3,500달러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수백 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의 연봉이 빠르게 늘어났죠. 1931년에는 홈런 왕인 베이브 루스가 연봉 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허버트 후보의 연봉을 넘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1996년 역사 속 오늘 선수 연봉 1000만 달러 시대가 열립니다. 만나보시죠. 메이저리그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준 건 자유계약 선수 FA라는 신개념의 도입이었죠. 1972년 세인트루이스의 중견수 커트 플러드는 구단의 일방적 트레이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러드는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법적 투쟁을 벌였지만은 패소하죠. 하지만 그 영향으로 1976년 FA 제도가 탄생했고 선수들은 일정 기간 보유권을 가진 팀에서 뛰고 나면은 다른 어떤 팀과도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1996년 11월 19일 역사 속 오늘 강타자 앨버트 벨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5년간 5,5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처음으로 연봉 1,000만 달러 시대를 엽니다. 벨의 계약은 액수로만 화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 내용 중에는 자신의 연봉액이 항상 메이저리그 상위 3위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1998년 FA가 된 그렉 매더스, 페드로 마르티네스, 게리 셰필드가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그의 연봉을 초과하자 벨은 자신의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구단은 그를 다시 3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3년간 500만 달러를 추가하겠다는 제의를 하죠. 하지만 벨은 이를 거부하고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5년간 6,500만 달러의 계약을 해서 또 한 번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It's impossible. 함께 하신 노래는 페리 코모가 불렀습니다. It's Impossible 전해드렸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의 계약 시즌을 일컬어서 스토브 리그다 이렇게 부르죠. 이 리그 기간 동안 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각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갱신이나 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롯데자이언츠가 강민호 선수와 4년간 계약금 35억 원과 연봉 10억 원 등 총 75억 원의 도장을 찍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야구 연봉도 10억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인생 역전의 꿈을 꾸고 있는 선수들은 한결같이 환호성을 질렀겠지만은 구단 관계자들, 특히 FA 협상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은 참 난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오님께서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나요? 우리 조합원분 가운데서 사무실로 오셔서 독감 예방 주사를 놔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달고조님께서
출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거든요. 네, 오달고조님도 이번 한 주뿐 아니라 11월 전체가 행복한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 예보가 또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또 산행하실 때도 안전하게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서정실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카바티나. 카바티나 서정실의 기타 연주로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담아주셔도 돼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구절은 아마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간결하고 적절하게 나타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 도중에 한 말입니다.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함께 만나보지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역사 속 오늘, 링컨은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게티즈버그를 방문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는 전쟁 시작 이후 줄곧 열세를 면치 못했던 북부군이 남부군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사흘간의 전투에서 남부군은 2만 5천 명, 북부군은 2만 명의 전사자를 내며 막대한 희생을 치렀죠. 이 전투 이후에 전쟁의 향배는 북군에 유리하게 전개가 됐고, 어느 정도 승기를 잡자 북부의 지도자들은 전장에 방치된 시신들을 안치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이렇게 해서 게티즈버그 전투 4개월 후 링컨은 전몰자 국립묘지 봉헌식에 참석해 연설을 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총 26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 2분의 연설은 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면서 미국사의 기념비적 텍스트의 하나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짧은 연설문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분을 몇 마디로 간결하게 압축하고요. 미국사의 대사건인 남북전쟁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 민주정부의 원칙을 핵심적으로 포착해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인데요. 또한 연설문 전체에 탄생과 죽음, 재생이라는 상징적 은유구조가 관통하고 있어서 한편의 시처럼 읽힌다는 그런 분석도 전해집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a blue for me and you.
코니 텔벗이었습니다. 원더풀 월드 전해드렸어요. 목동 토박이님께서 일어나 이 방송 덕분에 아침 식사 준비가 행복해지네요. 지난 주말 편안히 지내셨다니 좋네요.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분주하지 않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운동하러 갑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몸은 고단해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내 마음가짐 하나만 좀 잘 다스리면 될 텐데 마음은 분주하고 몸도 고단하고 그럴 때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다려봐야죠. 주말은 잘 보냈고요. 또 한 주의 시작 오늘도 열심히 또 즐겁게 해봐야죠. 토박이님께서는 보통 한 5시 43분, 이 40분쯤에 운동을 하러 가시는군요. 일어나 이 방송으로 인해서 아침 준비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저 또한 기쁩니다. 저도 2달 전까지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남자였어요.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고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운동보다 잠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담아주세요. 노래 2곡 이어드릴게요. 네킹콜의 목소리로 모나리자 듣고요. 이어서 김범수가 부릅니다. 끝사랑. 김범수의 끝사랑 노래 참 좋죠. 전해드렸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은 네킹콜이었습니다. 모나리자.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장대 높이뛰기 선수자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이신바에바 선수. 이 선수도 한때 슬럼프를 겪은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 그녀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 새로운 기록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없었던 게 슬럼프의 원인이었다고 말이죠. 경쟁자가 있을 때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은 경쟁자가 없어 마음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살면서 경쟁 같은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그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키우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차승민의 연주로 듣습니다. 6줄의 시. 너의 눈에 나의 눈을 묻고 너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묻고 너의 얼굴에 내 얼굴을 묻고 차승민의 곡 전해드렸습니다. 6줄의 시 함께 감상을 해봤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 페더러님께서 일어났습니다 하시면서 눈웃음 보내주셨네요. 처음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혹시 그 인천 지역 조합원 행사할 때 오셨었나요? 그때 뵀던 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인천 달봉이님 과 또 친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이 글 남겨주신 걸 계기로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 글 봤으면 좋겠어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해서 당신의 음악을 또 당신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원 서연맘님께서 출첵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지만 기지개 쭉 펴고 나니 상쾌하네요. 다시 힘내서 이번 주 한 주 시작합니다. 아자아자 하시면서 어제 사연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려봐야죠. 나에게 주어진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런 반면에 또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잘 누려야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말이죠. 그나저나 마음은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예원서연맘님. 아끼시던 차가 이렇게 또 사고가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가운데서 제1악장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